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듣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액상담배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제 박뉴스 여전히 진행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라이브 치시고요. 저희 그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거 들어오셔서 쿡쿡 누르시고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1.1%인데 0.7%포인트 낮은 수치고요. 예상치 0.5%에서 6% 정도 예상을 했는데 크게 밑돕니다.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가 뭐냐? 건설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로 건물이나 토목건설이 줄었는데 5.2% 가장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 반면에 민간 소비, 정부 소비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인을 하면서 4%가량 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판단은 정부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2분기에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분기에는 작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민간의 투자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민간 소비 역시 이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가세한 결과다라는 건데 네. 한마디로 상반기 재정을 확대하다 보니까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됐고 민간의 투자 소비가 여전히 얼어붙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2%라고 하는 게 바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는 혹은 충격받는 것들이 좀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2%하고 1% 심리적 체감, 이 경제는 심리인데요. 심리적 체감이 굉장히 좀 크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6% 아래로 내려오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주는 의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종합국감장에서 올해 2.0% 성장을 달성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4분기 이제 지금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4분기에 0.97% 성장을 해야 1% 가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 역성장 쇼크를 했고요. 네. 2분기에 1.1% 성장했다가 4분기에 0.4% 성장이 그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전문가들은 3, 4분기 그래도 0.5에서 0.6% 성장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네. 물론 이 한국은행 총재는 이 4분기 정부의 집행 여력, 재정 집행 동력이 큰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4분기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난 8월까지 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77%, 80% 가까이 소진됐습니다. 상반기에 대거 자금을 끌어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여력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은은 지난 7월에 이 경제 전망에서 당초 2.5에서 2.2%로 낮췄고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2% 성장 달성도 희박해졌다라고 고해성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권고까지 했는데요. 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시자 국립암센터의 금연지원센터장이신 서은관 교수님하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 쓰면은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안심이나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흡연자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막 사망 사례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사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1차 대책에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경고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사망 사례가 계속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초의 의심 환자가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의심 환자가 한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전에는 전자담배 사용하고 폐질환 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료진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례가 계속 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도 그래서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발표하고 하면서 좀 더 정부도 긴장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게 참 획기적이기도 하고 참 다행스럽다라고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든지 이게 잘못됐다 혹은 잘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과관계 확인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이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서 폐 손상이 의심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 같은 걸 어떻게 그럼 확인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폐질환이 생겨서 막 사망 사고가 날 때 이 가습기를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참 원인 불명의 어떤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도 못할 수도 있죠, 원래는. 지금 현재는요, 이제 폐질환 환자,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 통증, 기침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감염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으면은 없고 전자담배를 사용한 병력이 있다면, 그런 경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의심 사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폐 손상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자담배 사용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 그렇죠. 이래서 나온 결과인데, 그렇다면 사용 중단을 하기보다도, 사용 중단 권고하기보다도 아예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거나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전자담배를 특히 가양 전자담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느린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거기를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아예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금지한 주들도 있습니다. 미시간 주도 그렇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이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래요. 아직 의심 사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은
전자담배는 그 안에 발암물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국민이 사용하는 그 상품으로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담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이번 기회에 전자담배뿐 아니고 모든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네, 일단 현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면 네네. 국내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가 30세 남성인데 네네. 일반 담배를 하루에 5개 비해서 한 갑 정도 폈다가 2, 3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바꿨대요, 이분이. 네네. 네네. 근데 병원 진단 결과 흉부 영상 이상 소견하고 세균 바이러스 감염 음성 판정을 받아서 바로 이제 일반 담배보다는 액상형 담배 때문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이제 연결관계가 확인이 된 건데 네네. 그렇다면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이게 회복 가능한 병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사망 사례가 있듯이 이게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폐 기능이 손상되면 사망을 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진단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병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전자담배 사용 병력이 있다면 그걸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의 확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할 때 이제 병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근데 청소년들이 특히 이걸 더 선호하나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약간 숨기기도 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담배는 눈에 훨씬 노출이 그렇죠. 잘 되는데 네. 전자담배는 노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양 담배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전자담배도 지금 일반 담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자담배도 거기다 향을 자꾸 넣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독성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무슨 향을 맡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향 담배는 어떤가 저 향 담배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특히 네네. 처음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할 때 네. 약간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 향기를 넣으면은 싫어하는 나쁜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향 때문에 이제 접근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배 회사에서 이런 향을 추가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담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향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는 정말 걸음마 단계네요. 네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전자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오신 흡연자 이야기를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엉클조라고 합니다. 네네. 본인 소개를 좀 흡연과 관련해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2010년부터 펴오고 있고요. 2010년부터요? 아우, 오래되셨네. 예. 네네. 우리나라에 나오자마자부터 폈으니까 거의 나름 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산 역사다. 네네. 그런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전자담배를 피워오시면서도 나는 그래도 일반 담배 피는 것보다는 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 네네. 뉴스를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오랫동안 펴오던 분한테는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는 거예요? 전혀요, 네. 전혀. 왜냐면, 네. 이게 이럴 것이다,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세금을 받아야 한다, 내지는 규제가 될 것이다, 피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네. 10년 전부터 사실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 게 왔구나, 내지는 그렇구나라고 해서 크게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피워오셨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저는 사실 전자담배를 피운 이유가 새로운 전자담배 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연초 담배가 훨씬 해악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피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몸에 안 좋긴 하지만 연초보다 낫다.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제 몸에 임상 실험을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 저는 굉장히 건강이 개선된 바가 아주 큽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전자담배를 바꾼 다음에 건강이 좋아졌다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냄새 같은 거 안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좀 본인이 깨끗해졌다. 예, 그리고요. 네네, 뭐 실제 제가 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비흡연자랑 거의 같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되게 특이 체질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네네,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또 니코틴이 이제 없는 쪽으로 갈아탄지도 꽤 오래됐고요. 네. 네, 이제 뭐 사실 그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게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새로운 담배 맛을 봐야지 하고 연초 담배도 피우고 전자담배도 피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강이 확실히 좀 더 안 좋아지긴 하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엉클조 씨가 이 전자담배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일단 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요. 서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두 분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엉클조 씨가 건강이 좋아졌대요. 이게 진짜 좋아진 거 맞습니까? 근데 그 검사에서 뭐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네. 근데 이제 뭐 담배를 안 피는 상태랑 똑같아요, 지금. 아니, 이전에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네네. 했길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보건소에서? 무슨 포화 수치 재고요. 뭐 폐기능 검사를 했나요? 네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숫자들은 아니고요. 이제 폐기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흡연자라고 해서 막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큰 차이가 큰데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그 폐기능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엉클조 씨는 원래 폐기능이 좀 큰 사람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해롭다는 건 알지만 이제 덜 해로운 걸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전자담배에도 혹시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근데 전자담배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담배에는 60여 종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전자담배도 그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는 다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전자담배로 바꿔 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담배를 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자면 그 독약을 마시면서 막 물 타서 마시면서 엄마 나 물 타서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엉클조 씨 그 가까운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혹시 전자담배를 계속 피라고 권하나요? 아니면은 뭐 끊으라고 권하나요? 전자담배도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자담배가 제가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연초담배에 비교해서 전자담배가 안 좋다는 거를 확실히 데이터로 누군가 얘기를 해서 나온 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네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근데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개선되어진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연초담배를 태우지 않고. 뭐 저도 전자담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미 이제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뭐 거의 안 피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아내 이야기는 갑자기 확 빠지고. 아내는 뭐 좋다고는 안 하죠. 그거는 뭐 오빠 잘한다 열심히 펴라 이렇지는 않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가정 내 평화가 기대기를 제가 잠깐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엉클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담배 애연가 엉클조 씨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엉클조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나 건강이 전자담배 피우고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자담배로 인해서 뭐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건강에 나쁜 게 밝혀졌다. 그럼 보상 같은 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품을 사용해 가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담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으로 있는데 우리 금연운동협회가 소송을 걸었었죠. 담배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폐암 환자들이 네네. 소송을 걸었는데 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졌었잖아요. 네. 그 15년 동안 소송을 했다가 졌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법원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담배 회사는 끊임없이 이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이면서 숨기고 있었고요. 네네. 끊임없이 그 거짓말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법원에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고 언젠가 우리 이것을 뒤집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김형준 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문하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짚어보면 담배든 전자담배든 그 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아까 그 엉클조 씨가 자기가 뭐 자기 몸을 상대로 임상 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있는데 네네. 임상실험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미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거니까 실험할 필요 없고요. 네,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언젠가는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발암물질을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네. 발암물질을 몸에다가 10년, 20년 넣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임상실험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담배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임상실험한다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위안 삼으면서 계속 피우시면 안 된다. 빨리 끊으셔라. 그렇죠. 임상실험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이미 논문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담배가 해롭다는 거,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다 알려졌으니까 네네네. 담배를 끊어야만 되는 거고요. 무슨 뭐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폐기능이 어떤지 알아보고 이렇게 없다. 할 이유가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전자담배 간접흡연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흡연자가 피는 그 연기를 마시는 아무 거죠. 예. 담배 피울 생각도 없는 사람이 연기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흡연자는 직접 폐에다가 막 집어 넣기 때문에 더 해로운 거고 네. 간접 흡연은 이제 공기가 자기 가치 있는 공기가 이제 약간 희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덜 해롭긴 한데 내가 담배 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자로서 똑같은 발암물질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를 마시는데 농도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전자담배는 사실 연기도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그래도 간접흡연이 기체, 돼요? 예. 그 전자담배도 똑같이 그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 기체를 마시는 건데 그 기체가 바로 그 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체가 이제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약간 그 냄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 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으로 전자담배든 뭐든 간에 그 금연구역에서 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군요. 전자담배도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간접흡연이 된다.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법으로 금지되어 법으로 있습니다. 금지되어 그 있다? 금연구역에서는 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한테 네네. 담배 성분하고 첨가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요, 이런 전자담배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 뭐 그런 건강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지금은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점검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바람직한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고기를 사 먹더라도 이게 무슨 국내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네. 이 담배처럼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수입 허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된 거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 일인데 지금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쟁을 하더라도 뭐 하는 것까지 제가 못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하면서 할 일은 하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오는 게 그 전자담배에 있는 발암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연초담배에 있는 성분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는 조금 다르다. 종류가 좀 다르고 지금 현재 관련 기존 담배에는 69종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전자담배에는 2종이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러나 그 2종은 원래 담배에 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69종에 비해서 2종이면은 훨씬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그 전자담배에는 그 종류가 워낙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막 그 니코틴 농도도 막 조정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넣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질을 넣기도 하고. 지금 미국도 그 전자담배 그 액상 담배에다가 막 새로운 물질을 넣어가지고 네네. 더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그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해로운 폭이. 그래서 현재 기존 담배와 거의 똑같이 해로운 것부터 좀 덜 해로운 것까지 그 폭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물질을 추가할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긴 뭣도 모르고 그냥 피다 보면 한갑을 다 피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던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원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말씀 들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오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났죠. 10여 분으로 예정돼 있던 면담이 21분으로 길어졌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양국의 총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래서 한일 관계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국이 대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우리 쪽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게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거 원론 확인 차원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어제 양쪽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네. 나름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특히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좀 기본적인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상호 간의 그 이해의 깊이를 좀 확인하는 것들은 향후의 실무 회담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그 아베 수상과 회담만이 아니고 와 있는 기간에 이 경제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한일 의원연맹 관계자들과 협의도 했었고, 특히 이수연 씨라고 한일 간에 이렇게 시모쿠보 역에서 희생된 그분의 자리에 가서 추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네. 일본인들의 국내 여론에 대해서 조금 많은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쪽 입장하고 일본의 그 보도된 언론의 입장이 이렇게 좀 서로 다른가? 특히 청와대에서는 양 총리가 경색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NHK에서는 건전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계기, 이제 이런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아베 수상 입장도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관계 개선이 더 유리한데, 네. 일본에서 지금 아베 수상이 이번에 시간도 짧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라든가 회담 중에 절대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뜻을 표현한 건 사실이죠. 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태풍 피해라든지, 또 그리고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악화로 오히려 이게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아베 수상 입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양보를 해서 훨씬 더 일본이 움직이기 쉬운 좀 이런 방향을 설정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일 간의 관계는 오히려 65년 이 한일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간에는 건전한 관계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군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까지 이게 방문을 시켰고, 또 아주 호의적인 입장으로 이낙연 총리가 대했기 때문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은 저는 취했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아베 수상이 이 회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오히려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적인 여러 여론이라든가 우선순위가 이 한국이 지금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낙연 총리나 우리 쪽에서는 좀 그래도 진정성 있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뭔가 시도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임한 건데, 아베는 사실 그런 의지보다도 일단 한국에서 우리한테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 이거를 자기네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식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공식화해서 보여주겠다. 혹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그 회담에 임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했고, 네. 이제 지금까지는 미디어라든지 어떤 외무성 관계자들이 서로 확인을 했지만, 한국의 공식 지도자에게 아베 수상이 직접 일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아마 이런 좀 장면을 연출하려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좋습니다.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일본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엄연히 사건 분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한일 기업이,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징용 배상을 하는 1+1을 확대하는 방안, 또 우리 정부까지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조금 여기 동참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 6월 13일 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측 안은 이게 뭐냐면은 재판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즉 함께 동참시키자, 즉 한국 기업이 부담을 조금 함께 경감시키겠다. 그리고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를 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질 의향도 있고, 네. 또 일본 정부가 언젠가는 여기에 참여해달라. 이것들은 일본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 전략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본질은 원래 아베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 일본 기업들은
벌써 이 민간인 이 당사자들에게 배상할 의향도 있었고 또 그것들도 준비를 해왔고요. 2000년 초에 이미 신일철은 한 번 이 배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것 자체를 아베 수상이 지금 다 일체 교섭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원인이 아니고 일본이 근본적인 65년의 식민지 배상 판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안은 충분한 출구 전략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외교적인 전략으로 협상 테이블로 일본을 끌어낼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교수님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오늘 그 한국에서 학술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농장 개발의 실상과 허구 뭐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 제가 어제 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경상남도 진영에 와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 경상남도 이 진영 일대는 즉 구 진영역 일대가 이 낙동강이 범람한 지역을 일본의 신흥 재벌이 무라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이 들어와서 네. 이 지역에 농장을 개척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반일 종족주의가 일제 식민 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무라이 이 농장주가 당시에 이 농장을 만들면서 썼던 여러 서한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가 이 조선의 민중이라든가 그 지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경영과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것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썼던 이 종자들을 보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외래 종자는 거의 다 죽고 조선의 종자가 훨씬 생명력이 있더라. 네.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가져온 근대화가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역의 민중의 생활이 훨씬 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농장주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합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책을 넘어 스크린에서도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었죠. 화제의 작품 82년생 김지영인데요. 극렬한 안티팬도 뭐 물론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봉하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1년생 김지영 드디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성적이 꽤 좋다고요? 평점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상영하는 곳이 없으니까 네. 어저께까지 누적 관객 29만 1,155명이 봤고요. 10월 23일 날 개봉을 했는데 네네네.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극장 수도 대단히 이제 스크린 수도 중요한데 네네. 1379개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 스크린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뭐 테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호감의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문제였고. 네. 그 이후에 공효 씨, 남자 주인공이죠. 네. 공효 씨에 대해서도 또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또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송강호 씨가 변호인 주인공하고 나서 영화 출연 관련된 일이 또 끊겼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배우들에게 가는 타격이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현상은 좀 다른 영화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르다. 네. 바로 이제 이 수치가 아마 정확하게 대변을 해줄 것 같습니다. 남성 네티즌의 평점이 1.71이래요. 남성들이요? 네. 예. 여성 네티즌의 이 평점이 9.45.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 별점을 줄 수 있는 게 1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성 네티즌들 같은 경우엔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점을 이렇게 많이 무조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를 볼 시간이 없지만 예매는 하겠다.
해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남성 성대결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송강호 씨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다른 작품에 출연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렇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정유미 씨에 대해서 남성 관객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한 분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성 관객들에게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강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 영화에 출연을 했다가 그렇죠.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었는데 사실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대본을 받아보고 네. 그 작품이 좋냐 나쁘냐 선택을 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긴다기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 정유미 씨에 대한 논란보다는 네네. 오히려 좀 이 담론 차원에서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2년생 김지영은 잘 모르고요. 네. 82학번 김지영 씨는 꽤 많이 아는 편이에요. 82학번 김지영 씨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한하경 씨인데요. 네. 데이트 폭력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결국 한하경 씨가 본인이 맞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이름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어제 이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혐의로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혐의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차례 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남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차로 칠 것처럼 달려들었고 차량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피하려고 했던 이 남자친구가 차량 본닛에 올라서자 그대로 이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의 지인 80여 명을 SNS에 초대를 해서 네. 사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여성들이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엇갈리는 입장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한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친구 말고 네. 다른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까지 과도하게 그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한 이유 뭔가요? 저는 이제 한하경 씨 본인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겠지만 좀 폭넓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이 의외로 네. 모든 이제 여자 연예인들은 아닙니다만 일부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흉기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감금을 한다거나 미저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여자 연예인들이 남성들로부터 어떤 성적 대상이나 아니면 또 이제 네. 이례적인 상대들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남성을 사귀면서 이에 대해서 조금 위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연애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강요하거나 이런 형태가 펼쳐지면서 또 이제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존감에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한하경 씨와 같은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하경 씨 얘기는 이른바 이제 자신을 데이트 폭력 여배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억울하다.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24일 날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2017년 7월부터 이 A씨하고 교제를 하면서 말다툼 벌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맞지만은 이게 사실관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고 헤어진 지도 1년이나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해요. 제가 그 주장은 이제 그 2심 재판부에서 할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해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특수협박, 특수폭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 내용에 대한 어떤 불만 내용은 이 재판부에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중들 같은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건 자체가 이제 여배우 여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눈길을 네. 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시각 속에서도 분명히 좀 이 82년생 김지영처럼 남성과 여성에 엇갈린 그런 그 시각이 존재하는 이중적 잣대가 좀 있을 것 같다. 네. 어쨌든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많이 외로웠고 나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동거하게 됐는데 월세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내가 그 친구의 어학연수 뒷바라지도 해줬고 이랬다. 유흥업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거는 맞지만 남자친구가 자기를 무시한 것이 너무 속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만 할까요? 배우 정원중 씨가 네. 사실 이분은 조연에서 연기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17살짜리 배달업에 종사하는 네.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이제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20일 오후 7시 32분쯤 네.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한 마트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업체 직원 이모 군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군의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 유턴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고 이후에 정원중 씨가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또 심지어 외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 응급실을 찾았는데 아무래도 경황이 없어서 저를 못 보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 보상이나 유가족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는 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한 입는 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정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강법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사고로 숨지신 분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대단히 표합니다. 안타깝죠. 네, 이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YG 엔터테인먼트가 팬들한테 전역 현장 방문 자제를 당부해야 한다. 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서 입장문 발표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 짧게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GD는 제대를 했고요. 대선과 태양이 이제 네. 11월 초에 제대를 합니다. 하필이면 이제 돼지 열병 지역에서 그렇죠. 제대를 해요. 그러면서 네. 이제 팬들이 그런 예전에는 이제 많은 팬들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돼지 열병이라기보다는 YG의 어떤 이미지 현재 상황에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계속 논란이 많은데요. 자, 앞으로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노영의 튜브에서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전에 광고에서 아들 엄청나게 엄마가 외쳤잖아요. 우리도 그 아들한테 외쳐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만나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